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2% 상승, 코스닥은 1.4%나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이 양시장의 방향이 다르기는 했지만 모두 다 전강 후 약의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 마감으로 가면서 점점 힘이 빠져갔고 특히 오전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었죠.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자 시장이 실망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더 취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간밤의 뉴욕 증시는 추가 경제 부양책과 관련한 부정적인 보도가 전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 넘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그널을 보낼지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총 세 분의 전문위원 대기하고 있는데요.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과 함께 채팅창에서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질문 보내주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함께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저희가 같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아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재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를 일단 마감을 했고 간밤에 뉴욕 증시가 경기 부양책 합의에 좀 실망을 하면서 1% 넘는 낙폭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짚어주시죠. 예, 뉴욕 증시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이 타결이 안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러한 영향이 아마 한국 시장에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될지 안 될지의 추이는 좀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게 정치적으로 엮이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타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미국의 3대 지수가 1%대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 시장도 하락 출발을 할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잠깐 좀 지수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거래소 시장입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여전히 박스 권역이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2,400대 부분부터 2,200대 중반 정도, 중후반 자리대, 이 자리대까지도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61선에 대한 지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61선에 있어서의 지지가 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일단은 저점 자리대죠. 2270포인트째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61선 자리대가 지지가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것보다도 전저점에 대한 지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얼추 전저점 자리대까지 내려왔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들인데 하긴 조금 남아 있네요. 한 20포인트 정도 대, 그 정도 때까지 좀 남아 있는데, 아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변동성이 좀 거래소 시장보다는 조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 자리대, 9월 달에 하단 자리대보다는 8월 달에 하단 자리대, 이 자리대가 좀 지지되는 여부, 그러면 결국 61선 자리대 이미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121선 자리대의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러한 영향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가장 큰 부분들이 이 양도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어제 뭐 얘기가 나왔던 그런 신문 기사들을 좀 보게 되면 장기 투자자들에 있어서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줘야 된다라고 했었었는데 기재부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동의를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결국은 주식을 장기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뭐 실망을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여전히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신용잔고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파란색 선이 고객 예탁금인데요. 고객 예탁금이 일시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다가 추세적으로 이제 감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지수도 마찬가지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신용잔고의 둔화 폭은 항상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결국 이 신용잔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장에 있어서의 불안 요인, 변동에 대한 요인은 더 커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말 정도 때까지는 신용거래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도 꼭 기억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변동성이 즉 올해 상승폭이 좀 컸던 그런 종목군들보다도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보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는 이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 발표, 호재성의 재료가 좀 나오면서 그 부분들을 차익으로 좀 떨어뜨리는 차익 매물이 출해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과거의 시장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뉴스로만 가지고서도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릴 거는 신용거래를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두 번째는 매수를 할 때에도 분할 매수 좀 여러 번 좀 쪼개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좀 드릴 테니까 꼭 그 부분들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장 개장 10분 정도 앞둔 상황인데 양시장이 일단 하락 출발할 걸로 지금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예, 동시효과를 좀 보면 대체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동시효과 흐름들이 좀 좋지가 않죠. 악재가 나왔던 완성차 쪽, 기아차, 현대차 7%대, 4%대 개파락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부 이 자동차 부품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IT 쪽만 그나마 좀 선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다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 이 동시효과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심리적으로 좀 불안이 점차적으로 좀 가중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장 초반 딱 시작했을 때 보면 하한가 동시효과를 좀 보였다가 서서히 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부분들 하한가 개수가 찍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다.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 뭐 변한 부분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변한 부분들은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한 증가 추이,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불안감, 이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물론 이 경기 부양책은 언젠가는 타결이 될 거예요. 언젠가는 타결이 될 거지만 그 부분들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은 국내 쪽에서 보게 되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계속적으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이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수급적으로
이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금융투자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이건 단기적인 관점이에요. 하지만 이제 긴 포지션으로 보고 있는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5월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 쪽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7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적게 나오는 것보다는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먼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게 양도세 회피 물량이 생각보다는 좀 빨리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소진이 된다라면 이제 연말로 갈수록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기관 쪽에서 다시 좀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결국 이제 투자적인 그런 부분들로 좀 놓고 봤을 때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는 것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이슈 3월달 이후에 4월달 이후부터 시작을 했던 주식 투자자분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구간이 제일 힘든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누차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있어서 가장 힘든 구간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상승 추세 때에 있었을 때는 뭐 다 괜찮겠지만 급락이 나왔을 때는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좀 많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박스 번역으로 진행이 됐을 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구간들이고 손실률도 가장 큽니다. 보통 이게 통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락장보다 박스 번역에 있는 그런 지수에 있었을 때에 이 투자 부분들에 있어서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바로 이제 기대감이라든가 뭐 뇌동매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여유를 좀 갖고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종목을 좀 접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전히 저PBR 섹터들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아무래도 대안적인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전날 같은 경우는 저PBR 종목군들 은행이라든가 보험, 증권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이유가 올해 들어서 많이 못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요. 공통점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라면 저PBR 종목군들이 싸다라는 인식, 그리고 올해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더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그러한 기업들 쪽으로 저PBR 종목군들로 매기가 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게 양도세 부분들하고 맞물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PBR 종목군들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 뭐 그러한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저PBR 종목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쪽보다는 거래소 쪽이 좀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코스닥 종목 중소형 성장 섹터들 같은 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안정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소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전략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이 수익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좀 상당히 좀 줄여야 되겠죠. 단기적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고 시장에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변동성을 활용을 해서 부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시장은 여전히 박스 권역이고 오늘 개파락이 만약에 1% 이상 나오게 된다면 2,300대 초반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오겠죠. 그러면 그 자리대에서 보게 된다면 떨어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크게 보는 그런 자리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로 좀 대응을 하는 것보다 어디에서 매수를 해봐야 될까, 그 부분들을 따져봐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시장을 좀 바라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23일 날이죠. 23일 날 아이폰 12가 국내 사전 예약 접수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호응은 좀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대만의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따르면 아이폰 12가 사전 예약 주문이 첫날에 아이폰 12를 넘겼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이번 아이폰에 있어서 기대감이 좀 크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초기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일단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예약 주문 첫날 아이폰 11 넘겼다라는 얘기를 하면 좀 고무적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LG 이노텍을 좀 볼 수가 있겠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는 박스예요. 박스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제 4%대 상승을 했었죠. 그러면 조금 눌러주는 그런 자리대에선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기억을 하고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삼성 전기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삼성 전기는 갤럭시 시리즈에도 납품이 되고 애플 쪽에서도 납품이 시작이 되죠. 마찬가지로 박스권역의 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61선 자리대를 좀 지지해주고 있는데 23만 원대 중반 자리대, 13만 5천 원 이하 자리대로 오게 된다라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은 BH예요. BH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박스권역이죠.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보다는 좀 약해요. 21선에 있어서 하방각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단기적으로 좀 보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이 하단 자리대를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정기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도 매수 타이밍을 좀 기다렸다가 그 매수 자리대에 오게 되면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수급 개선주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은 SFA예요. SFA가 물류 시스템을 공급을 하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도 좀 상당히 좋아요. 근데 많이 못 올라간 그런 부분들인데 상승 N자형의 목표치가 도달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21선에 있어서의 방향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만큼 21선 부근대까지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한 번쯤은 받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GS건설이에요. 저PBR 종목분들이죠. 저PBR 종목분들이고 부동산에 있어서 이 주택의 보급을 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게 되면 건설 쪽에 있어서 주택 쪽에 있어서 GS건설은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주가도 많이 못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20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2%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1.4%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양시장이 상승으로 개장을 했는데 개장한 지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마감으로 가면서 힘이 점점 빠져갔고 또 특히 중국의 GDP 발표 이후에 실망감까지 더해졌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경기 부양책 합의 지연에 따라서 실망하면서 1%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가 1.4에서 1.6% 하락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데 장 마감 이후에 펠로시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이 계속 이견을 좁혀갈 것이고 화요일까지 협상을 재개할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지금 실망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을 했을지 코스피 시장으로 먼저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피 시청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3% 상승을 먼저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6만 원 선 위로 다시 올라왔고요. 6만 200원으로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 조금 전에 인텔의 낸드 사업을 10.3조에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는 주가에는 중립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일단 출발을 했고요. 네이버는 0.5%가량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1,500원 상승하면서 28만 7,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1%가량의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0.38%의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LG화학 1.3%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6위부터 10위 종목들은 전부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LG화학 60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 셀트리온은 1.37%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을 하회할 거라는 전망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많이 빠집니다. 지금 6.5%가량 7%에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지금 내연기관 엔진 리콜 충당금을 3분기 실적에 반영하겠다라고 공시를 내면서 오늘 그 악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7%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카카오는 1.4%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34만 8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삼성 SDI 1% 가까이 하락하면서 40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코스피가 0.5% 하락으로 2,334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8%의 하락으로 815포인트로 시장 출발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자 오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제약과 같이 1% 넘는 낙폭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흐름 안 좋습니다. CJ는 1% 넘게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 경신할 거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실적 기대와 함께 지금 27만 9,700원으로 출발합니다. HLB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9만 1,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전부 파란불 켰습니다. 역시 시장의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는 연일 하락입니다. 오늘은 4만 5천 원까지 깨지면서 4만 4,7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CJ ENM도 1% 가까운 하락 기록하고 있고요. 제넥신의 낙폭이 눈에 띕니다. 2.7% 하락하면서 12만 2,500원으로 출발합니다. 펄어비스 0.5%의 하락, 20만 5,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좀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도 혼조로 마감이 됐고 또 간밤에 뉴욕 증시도 모두 3대 지수가 1% 넘는 낙폭 기록하면서 마감하면서 우리 시장도 조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지금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지금 개장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지금 안 빠지는 부분들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과거에서 이제 약세 시장이거나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는 미국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이게 삼성전자, LG전자, 은행주, 건설주 5%, 7%, 8% 한 30분 지나면은 종목들이 대형주들, 코스닥 종목들 30%, 20% 난리를 치는 그런 약세의 흐름들을 많이 봤다면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는 지금 삼성전자도 플러스 나고 지금 빨간색들이 지금 눈에 많이 보이죠? 그래서 차별화장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냐면 미국 시장이 어제 빠지긴 했지만 물론 1.6%가 작게 빠진 건 아니에요. 근데 조종으로 볼 때에서는 보게 되면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 내려오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이제 조종으로 이제 판단이 돼서 그래서 지금 아직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이 없는 건데 나스닥 기준으로 11,000이 깨지게 되면 그때서는 좀 상황이 틀려집니다. 만약에 나스닥이 11,000이 깨진다.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종목들이 버티거나 빨간색 보기 어려울 거예요. 마이너스 5%, 7% 대형주들도 그 정도 빠져야 될 거고 코스닥 종목들도 20%는 깨질 겁니다. 어떻게 되면 나스닥이 11,000이 깨지면. 근데 아직 깨진 상황이 아니라서 얼마든지 21선, 61선을 돌려놓고 다시 올려 세울 수 있는 흐름. 그다음에 다우존스도 마찬가지죠. 이쪽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여전히 미국 시장은 다시 돌릴 수 있는 흐름. 그래서 어제 경기부양책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제 코로나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흔들렸는데 반대로 항공주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항공주들은 다시 올라가고 금융주도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움직였던 미국 시장에 강했던 종목 섹터들을 보게 되면 약세장이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만큼의 강세의 흐름들이 있는 종목은 굉장히 강했고요. 반면에 기술주들 애플이라든지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인텔은 조금 올라갔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흐름을 볼 때에서는 조만간에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 정도의 느낌으로 마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크게 지금 약하게 종목들이 무너지는 흐름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섹터들이 에너지 관련주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에 대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간 거 봐서는 뭐 국내에서도 에너지 관련주 다시 움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에너지 섹터 관련주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테슬라에 대한 이슈도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장도 미국 시장이 무너지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뭐 2,420선 요저리만 좀 잘 2,420선, 2,320선, 2,400이 아니죠. 2,320선 요 정도만 잘 지지를 해주면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차별화 장세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잘 버티는지 오늘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아침 상황에서는 대형주들 굉장히 잘 버티네요. 대형주도 잘 버티고 있고, 뭐 유니스 같은 경우 뭐 며칠 빠졌다고 오늘 6% 뭐 반등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 어제 이제 원자력에 대한 얘기들 나오니까 보성포화텍 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일부 뭐 전기차 관련주 뭐 KC 같은 경우도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캐몬 같은 경우는 아예 오늘 폭등이네 오늘도.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아침 시장의 흐름이고요. 자, 그러면 종목을 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헬릭 스미스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네요. 자, 헬릭 스미스. 헬릭 스미스 지금 상황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지를 않아요. 지금 뭐 차트 흐름도 그렇고요. 주가 흐름도 그렇고, 지금 오늘 시장이 굉장히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아마 대부분 어제 미국 시장 빠진 걸 보고, 아, 오늘 종목들 한 5% 빠지겠구나. 오늘 종목들, 또 많이 빠지면 또 10% 빠지겠구나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또 10% 빠지겠지, 5% 빠지겠지. 아마 걱정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거꾸로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멋졌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심하게 종목들 아직까지는 빠지는 흐름들은 아니고, 반등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얘는 빠지죠. 얘는 나빠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적도 그닥 좋지를 않아요. 실적을 보게 되더라도 실적들이 계속 연속 적자 4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악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가총액이 꽤 됩니다. 한 8천억짜리 종목인데 어제까지 8천억이고 오늘은 5,700억으로 지금 3천억이 지금 사라졌네요. 어제 하한가를 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바이오롬에 대해서 이제 사명 변경한 이후에서 헬릭 스미스가 된 이후에서 지금 부실 펀드 부분에 이제 투자했던 부분들이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해결을 하겠다. 안 좋은 이슈죠. 유상증자를 통해서 앞으로의 신사업을, 좋은 사업을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상한가를 가는 급등에 대한 이슈가 되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겠다. 금융상품에 대한 지금 손실 부분을 어떻게 만회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겠다. 악재입니다. 함부로 공략하지 마시고요. 지금 관리 종목 지정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는데, 글쎄요, 관리 종목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얘기 나왔으니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시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많이 빠졌다고 공략하지 마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단 지금은 반등 나오게 되면 일단은 22,000원 주면 고마운 거고, 안 주면 뭐 어쩔 수가 없죠. 어쨌든 요거는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함부로 받지 마셔라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질문 종목은요, KC입니다. 자, KC 어제도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데 역시 차별화장입니다. 자,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한 베타 버전 출시 예정을 앞두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터치스크린 핵심 반도체 부품 공급에 예정이 돼 있는 KC이기 때문에 어제 뉴스를 받고 강하게 올라갔는데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KC는 반도체 그 제품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터치스크린 핵심 반도체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제어라든지, 아니면 전류 증폭용 트랜지스터 직접 배로 이런 부분들을 생산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기자동차 관련주, 뭐 신재생 에너지, 차세대 전력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슈가 잘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저는 차량 반도체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게 판단을 하고 있는 섹터라서, 이게 향후에서는 크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따라가시는 건 좀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정받으면 그때는 공략이 가능하세요. 조정받으면은 2,000원을 손절선을 두고 한 2,200원까지 밀리게 되면, 혹은 2,100원까지 밀리게 되면은 싸게 공략을 해서 뭐 매매로 해보시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많이 떴죠. 지금 이쪽에서 뜬 게
지금 뭐 장이 뭐 폭등하는 장도 아니고 박스권 장에서 살짝 눌리고 있는 조정장인데 지금 147%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가지고 있는 분들만 한 3,000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보셔도 뭐 괜찮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질문 종목은 이제 우리 기술 투자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제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슈가 별로 있지를 않아요. 이게 이제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회사라서 가상화폐에 대한 이슈를 좀 찾아봤는데 그것도 엮기가 애매한 게 물론 이제 카카오랑 이제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한 이제 협약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한 6월 달에 우리기술 투자도 리브라 출시를 맞춰서 리브라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한번 잠깐 이슈가 된 적은 있는데 그걸로 움직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움직인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2,400억 정도가 되는 회사인데 일단 차트에 보야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 오히려 이슈가 없이 움직이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이슈는 나중에 뒤에 이제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정을 받으면 공략은 가능하다. 어제 갑자기 8천만 주가 실렸어요. 8천만 주가. 그래서 장대 항공이 지금은 저항을 부딪히는 자리니까 지금은 쫓아가지 마시고 밀리게 되면 손절 라인은 한 2,500원 정도를 잡고 밀리면 한 2,600원대나 2,700원 이하 하여튼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서 매매적인 패턴으로서는 매력은 있다. 그래서 거래가 실려 있으니까 한번 조정받을 때 한번 공략을 해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지 마시고 단기적인 매매로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이제 질문 종목이 이제 대웅제약인데요. 자, 대웅제약이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이미 갭상승은 떴기 때문에 매수 공략은 가능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지금에서는 떴기 때문에 메리트는 좀 떨어집니다. 일단은 11만 원 정도의 목표치를 봤었던 건데 거기를 딱 주고 좀 밀리고 있는데 호주에 대한 임상 1상 승인이 떨어졌다라 그래요. 근데 임상 1상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1상 부분들은 대부분의 웬만한 그래도 이름이 있는 제약사들은 거의 1상은 다 통과합니다. 의례적으로 다 해요. 의례적으로 다 하고 이제 2상을 준비하고 3상을 가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점점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3상 가서 4상 가서 그때 가서 이제 많이 미끄러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쨌든 제약주들은 항상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라서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고 1상을 통과하고 이제 2상을 들어가고 또 2상을 통과하고 또 3상이 들어가면 또 시간이 걸리죠. 그때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3상이 뭐 실패가 돼서 안 된다 그러면 뭐 주가가 다시 그때 빠지겠지만 아직 기대는 남아있기 때문에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치료제에 대한 이게 확실하게 나올 거다 말까는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니클로사마이드에 대한 성분을 가지고 이번에 임상 1상을 승인받았다라고 그러는데 앞으로의 뭐 추이를 잘 지켜보시면서 매매적인 접근은 지금 정도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조금씩 회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는 0.03% 강보합권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0.01% 지금 약보합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점차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시장까지 모두 매수로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선물시장에서 1,700억 원가량의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지금 거래소에서는 9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 개인이 오늘은 지금 장 초반에 좀 덜어내는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시장도 상승폭 조금씩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씩 더 긍정적인 영향 받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장 전에 공시됐던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중요 내용 공시로 현재 SK하이닉스는 매매 거래 정지 중이고 이따가 9시 30분에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우리 시장 조금씩 힘을 내주면서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막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는 했는데 자, 오늘 시장 흐름과 매매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시장 경기 부양책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일단 실망감이 어느 정도 혼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통화 협의를 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부양책 이견을 좁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호재가 부재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저런 부분들의 기대감을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 같아요. 일단 자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이러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대내외적인 그런 변수에 의해서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양책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했듯이 대선 이전에는 진행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면 그런 부분들을 해야 자기가 이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좀 많이 흔들리는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도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모습이지만 어제 일부 선반영이 된 모습도 있고, 일단 지금은 낙폭을 좀 줄이고 상승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은 종목 확대보다는 관망하시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악재가 해소가 완전히 된 부분도 아니고, 일단 협상 시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했지만 48시간이 줄어졌죠. 일단은 저거 관련해서 움직이는 모습인데, 만약에 어제 상황에 대해서 선반영이 됐다면, 시장 하락이 선반영이 됐다면 다행이지만, 반영되는 중이라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해 두어야 된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기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코스피, 코스닥, 품물까지 올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기관도 코스피 시장에는 들어오고 있지만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장 초반이라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강하게 매수세를 가져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섹터의 흐름이나 자금의 흐름, 그리고 수급 체크를 지속적으로 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가 이제 기존의 하락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인지 정말 상승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차분히 흐름을 지켜보면서 적극적인 매수 대응보다는 관망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고 하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분히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다리라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이러한 지금 굉장히 공포감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공포감을 가지실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 공포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평소처럼 차분히 잘 대응을 하신다면 이 시장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차분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관련해서 종목 4가지 살펴볼 텐데,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오르비텍 관련해서는 분석을 많이 했죠. 하고서는 지금 매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 구간이다. 원전 테마로 알고 계실 텐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SNW나 보성바텍 같은 종들이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르비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하고 지금 눌려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 눌림목 구간에서는 접근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왜냐면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안정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개별 장세, 개별 종목별로 움직이는 모습이지만 어느 정도 전반적인 시장이 좀 꺾여버리면 이런 종목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천천히 좀 지켜보시면서 끌어가자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지켜보시고, 일단 단기 목표 가격은 5,750원 구간 정도 1차적인 목표 구간으로 삼으시고, 저자를 돌파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딱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딱 올려주는 건 괜찮은 자리이다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두산
중공업입니다. 정말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중공업 관련 인프라 인수 후보로 뭐 현대중공업들 중공업 관련주가 최근에 뭐 많이 상승했는데 별로 그렇게 중공업은 메리트를 못 느끼겠습니다. 사실 왜냐면 지금 경기 확장 시기도 아니고 네, 잠시 지금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 시장이 모두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25% 그리고 코스닥이 0.4%까지 지금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오늘은 개인이 장 초반에 지금 1,200억 원가량 매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양 시장에서 모두 매수로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3천억 원 가까이 매수해 주면서 시장 또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기관은 오늘도 거래소에서는 1,000억 원 가량의 매수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팔고 있네요. 지금 미국 선물 시장 같은 경우 나스닥은 0.7%까지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시장 상승 전환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최충성 전문위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계속해서 해주시죠. 네, 두산중공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전화 연결이 중간에 이상이 있었나 보네요. 일단은 두산중공업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중공업 관련주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일단 경기 확장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공업 관련주가 올라가는 이유는 단순 그냥 키 맞추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끌어가고 중공업 관련주가 좋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섹터군이고 기업이지만 일단은 냉정하게 경기 확장 시기가 아니고 경기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좋지 않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때이다. 그러니까 흐름에 따라서 매매하신 건 좋지만 얘를 중장기적으로 몇 년을 끌고 가겠다. 그렇게 접근하신 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승 시 비중 줄여가며 대응을 하시고 이런 종목들보다는 다른 종목들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짝 이제 중공업 관련주가 올라가는 걸 보면 주가가 이제 투자가 한 10년 전으로 회귀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단 주식은 항상 선행지표임을 좀 명확히 기억을 하셔서 일단 지금 다시 성장을 할 수 있는 신사업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나 섹터분들 관련해서 잘 한번 체크해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ST팜입니다. 일단 ST팜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죠. 거의 작년 9월부터 쉬지 않고 올라왔다. 중간에 눌림은 한번 3월 달에 발생을 했지만 이건 전반적인 지수의 흔들림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와중에 얘가 눌렸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 9월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일단 21선, 61선 하단까지는 항상 지지해주고 위에서 놀아주다가 일단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지금은 매수 대응보다는 61선을 잘 지켜주고 얘가 우상향으로 꺾어서 틀어서 상승을 해주는지 좀 봐야 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접근은 좀 자제하시고 일단 지금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좀 쉬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일단은 지금 접근을 자제하시고 천천히 좀 지켜보시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강하게 뚫어 올려주고 다시 한번 이제 8만 원 정도까지 돌아서 올라온다면 한번 전고점 정도 돌파 시도를 해줄 것이고 저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끌어가시면서 흐름을 보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캐몬입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있고 일단 4,000원짜리를 강하게 올려주는지 확인하자라고 제가 원고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4,000원을 강하게 올려줬습니다. 일단 지금은 4,500원 정도 돌파를 해주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만약 이 자리를 좀 강하게 돌파해주면 얘가 이제 상단에 부딪히는 모습이거든요. 4,500원 정도 기술적으로 딱 반등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또 쉬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4,500원짜리를 돌파해주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하락한 후에 다시 쉰 후에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다.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4,500원을 잘 돌파해주는지 좀 확인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했습니다. 자, 시장이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은 했는데 아직까지 좀 강한 힘은 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다시 0.03% 강보합권까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한 상황이고요. 수급에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오늘도 기관이 거래소에서 좀 매수로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서는 오늘 좀 SK하이닉스와 이 현대기아차 쪽으로 중요한 굵직한 이슈가 나온 만큼 현대기아차가 지금 또 낙폭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장 초반에 6% 넘게 7% 가까이 밀렸다가 지금은 그래도 2.6%가량으로 낙폭 좀 줄인 상황인데요. 자,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시장 흐름 그리고 오늘도 매매 시그널까지 같이 한번 주시죠. 네, 시장이 좀 회복을 합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좋지 않았거든요.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국내 시장 이미 선반영돼 있는 상황이라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좀 눈에 띄는 종목들 많이 보이는데요. 좀 하나씩 볼 건데 우선은 메디톡스도 보고 하이닉스도 볼 건데요. 9시 30분부터 두 종목이 거래 재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자세하게 좀 봐드릴 거지만 메디톡스는 아무래도 급락 출발로 서킷, 변동성 완화 장치 VI가 걸릴 예정일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반대로 급등 출발로 서킷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분 넘어서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현대차, 기아차 얘기를 드릴 건데요. 현대차 아침 일찍부터 매수 가능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역시나 시가부터해서 사들어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리콜 비용이 2조 5천억가량을 발생했고요. 지금 정의선 회장이 행보 자체는 지금 털 것 털고 가자는 것 같습니다.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털 것 털자, 빠르게 한번 제대로 한번 회사 키워보자 이런 마인드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이번 바닥을 계기로 잘 순항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빠르게 올려쳐서 18만 원대 안착은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시가부터해서 밀렸지만은 빠르게 회복하거든요. 기아차는 지금 한 4만 8천 원대까지는 안전 영역으로 좀 보여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현 구간대에서의 매수 가능은 좀 충분히 현재로서도 있다라고 판단을 좀 드립니다. 자, 사실 크게 보자면 지금 이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큰 그림 그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안 좋은 것들 빠르게 지금 처리하고 내년에 큰 그림 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내후년, 앞으로의 5년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부터 시작일 것 같고요. 관련주로서 이제 글로비스 쪽으로 많은 사업분이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글로비스 계속 잘 가고 있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제가 좋은 종목이다 말씀 좀 드리고 있어요. 현대제철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하기 참 좋은 자리인 것도 같고 모비스도 지금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현대그룹주들 빠르게 조금 바닥을 다지면서 올려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 아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고요. 자, 30분인데 하이닉스랑 해가지고 출발 상황이 좀 나오는지 볼게요. 하이닉스는 오히려 2%대 하락 출발인데요. 오히려 좀 올라가줘야 될 정상이지 싶은데 좀 약간 밀립니다. 먼저 좀 비싸게 산 인식인 것 같고요. 메디톡스가 이게 아니겠죠, 설마. 하한가 출발한다고요? 자, 메디톡스가 지금 현재 보니까 하한가의 예상이 잡혀있긴 한데요.
자, 우선은 뭐 풀려봐야 알겠지만은, 뭐, 하이닉스는 금방 다시 올라가겠지만, 오히려 메디톡스는 좀 불안불안하네요. 이게 좀 풀려줘야 될 텐데, 우선 메디톡스의 악재 흐름 자체가, 그 메디톡신주랑 코어톡스주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이슈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양인데 그래도 그렇지 이걸 이렇게 하한가로 주 매출로 좀 인식이 좀 되다 보니까 매출 중에 또 중요하다 보니까 또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우선은 풀리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좀 우선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이거 뭐 급하게 갑자기 이걸 뭐 메디톡스를 정리하신다거나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 보면은 많이 안 좋긴 하지만 우선 좀 기다려 볼게요. 풀릴 수도 있습니다. 풀릴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약간 좀 밀리는 흐름이 나오긴 하는데 한 1.9%, 1. 몇 %예요. 오히려 밀리면 매수 자리를 봐야 되고요. 빠르게 올려치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뭐 크게 걱정할 거 없이 사업 경쟁력 강화 포인트잖아요. 주가는 분명히 방향성을 잡고서 올라가 줄 것이다. 현 구간대에서의 하락이 나온다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수 관점 대응이 필요하고 잠깐의 충격 오히려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연말이 아니라 내년도 포인트를 보시고 대응하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 포인트를 보시고서 꼭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잠깐만요. 메디톡스 한 번 더 봐드릴게요. 풀리려야 되는데 전혀 현재 물량이 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대응을 해보죠. 이게 좀 심각하니까 16만 1,500원짜리에 현재 이렇게까지 연도 포인트까지 현재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추세상으로는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판매 중단 소식이 나가면서 급락 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반등 나오는 구간이었는데 완전 깨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당장에 뭐 오늘 자리에서 완전 내려갔다 싸다라고 이거를 또 매수 들어가시는 건 또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바로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시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알 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투자자들의 조금 이 주가 추이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는지 조금 기다리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홀딩을 하시고 주가가 안정됐을 경우에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우선 그 포인트 보시고 대응을 하시도록 하죠. 그래서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우선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신테카 바이오도 볼게요. 자, 신테카 바이오가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특허 이슈가 좀 있었어요. 특허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시가 출발이 좋았다가 밀리는 모습인데요. 특허 이슈가 항상 이렇습니다. 진짜 특허 이슈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거 아니고선 보통 시가로 올려치면 항상 보통은 빠져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고 뭐 만약에 이 자리인데 가격이 얼마인가요? 한 34,500원 이탈 흐름이 나온다면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켜보시지만 34,500원 포인트에서는 조금 많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선은 뭐 오늘 전체적으로 좀 시장 굉장히 회복 빨리 올라가고 있고요. 뭐 NC 같은 종목도 흐름 괜찮은데 어쨌든 시장이 좀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 좀 더 강한 흐름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으니까요. 힘들 내시고 오늘 장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성 전문위원의 도전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아침에 캐몬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상승이 나왔길래 이제 다른 종목을 좀 준비했어요. 최근에 이제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인데 일단 지금 우리기술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하고 지금 좀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눌림목 구간 기술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 여기에서 비중을 많이 치더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항상 연습 매매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1,350원 구간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500원, 1차적인 단기 목표가는 1,5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손절 가격은 1,250원, 네. 선에서 매수를 하시고 일단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 관련해서 일단 공급 계약이 되면서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고 풍력주 관련해서는 기존에 동국 SNC나 유니슨 같은 종목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많이 아는 종목은 상승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이제 보내주고 바닥권에서 시작한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도 같은 맥락입니다. 천천히 흐름에서 지켜보시고 지금 기술적으로 얹혀놓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진입해보시면 수익은 잘 얻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충성 전문위원의 오늘 도전 종목 지금 풍력주 안에서 후발주자 성격의 우리기술이었습니다. 눌림목 구간 접근 전략까지 세워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시장 조금씩 회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반등해 주기를 바라보면서 저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